과전류에 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은 감전에 대한 보호,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인데, 우리가 과전류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부하전류 그리고 단락전류예요. 그럼 이 사이에 지락전류가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감전에 대한 보호를 공부하셨을 때 지락전류는 어떻게 누전전류처럼 몇십 미리암피아, 그렇게 굉장히 작을 때도 있고 혹은 클 때도 있기 때문에 접지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락전류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감전에 대한 보호로서 앞에서 한 전류가 지락전류입니다. 누전전류라고 했던 거. 그리고 지금은 과전류라고 하면은 과부하 전류와 단락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보시고요. 그래서 과전류에 대한 보호의 일반상으로서 용어 해설입니다. 과전류는 그래요? 과하다는 겁니다. 전류가 정격 전류가 있죠. 정격은 가장 정격, 알맞은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 가장 적당한 상태예요. 무리하지 않는. 그런데 그것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기 기기에 대해서는 정격 전류, 도체에 대해서는 허용 전류를 초과한 전류입니다. 그래서 기기에서는 기기의 정격 전류라고 하죠. 전선에 있어서는 뭐라고 한다? 허용 전류라고 합니다. 허용 전류. 그것을 초과한 전류를 말하고, 과전류는 그 크기도 문제지만, 과전류 크기도 당연히 문제지만 지속 시간도 문제예요. 시간이 길면 당연히 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과전류는 전기 사용 기기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있죠. 과부하와 단락고장 혹은 지락고장과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락고장은 앞에서 감전에 대한 보호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과전류에서는 과부하 전류와 단락고장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부하 전류는 뭐냐?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과전류, 과부하 전류. 과전류에 우리가 과부하 전류를 포함하고 있다. 과전류에 과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가 들어있으니까 과전류에는 과부하 전류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과부하 전류는 뭐냐? 고장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단락이나 지락은 고장, 사고가 난 상태고, 과부하는 고장이 난 것이 아니고 단지 부하를 더 욕심을 낸 거죠. 이런 회로가 있는데 부하를 더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과시겠다, 더 많이 먹은 거죠.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다, 뭐예요? 더 내 능력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되죠. 그래서 전기적인 고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고장 없이 발생한 과전류를 말하며, 이거 지속 시간이 또 문제예요. 길어지면 회로에 손상이 가해짐으로 회로를 자동 차단하는데,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과부하 전류는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시간이 과부하 전류가 발생했다 바로 차단 아닙니다.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는 과부하 운전할 수 있죠. 차단기도 단락 전류 같은 경우는 바로 차단해야 돼요. 바로. 근데 과부하 전류는 일정 시간, 그 시간이 몇 분, 60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걸 넘으면 손상이 가해짐으로 회로를 차단하고요. 이 단락 전류는 바로 정상 운전 상태에서 전이차가 있는 충전된 도체 사이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이차가 이 사이에 220V 전이차가 있죠. 전이차가 있는 도체 사이에 임피던스가 0이다, 쇼트 났다 그러죠.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 부분의 임피던스가 0인 고장, 쇼트 난 상태를 좀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 발생한 과전류이며, 단락전류도 과전류에 포함됩니다.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차단, 여기에서 즉시 차단이라는 것은 0. 몇 초,
뭐 이런 거요. 여기서 차단이라는 게 있죠. 우리 표1 하면서 했었던 거 있죠. TN 계통에서 0.8초, 0.4초, 0.2초, 0.1초 이런 차단 시간 있죠. 그 차단 시간이 보통 단락 전류에 해당이 됩니다. 과부하 전류는 60분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차단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적용 범위에서 과전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기회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부하 및 단락 고장이 발생할 때 전원을 수동 차단 아니고요,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에 의해서 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과전류에 대한 보호 중에서 과부하 전류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락 전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 배선용 차단기 있고 누전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과전류에 대한 보호라는 것 자체가 차단기, 전격, 선정. 차단기를 몇 암페어짜리, 우리 가정에 보면 한 분전만 열어보시면 16암페어짜리 과전류 차단기 설치되어 있죠. 그 차단기의 전격을 선정하는 것 하고, 차단기와 연결된, 부하사와 연결된 도체 있죠, 도체. 쉽게 얘기하면 전선의 단면적을 선정하는 것. 이것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 일반상 목표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요 사항이에요. 첫 번째, 차단기 전격을 선정하고 도체의 단면적, 굵기를 결정한다. 그러면 보호장치 종류 및 특성을 볼게요. 보호장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보호장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과부하와 단락을 겸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과부하 전용 보호장치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겸용하는 거. 과부하 전류 전용. 그러면 세 번째는 뭐다? 단락 전류 전용이겠죠. 네, 그래서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겸용하는 보호장치는,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모두 보호하는 장치는 그 보호장치 설치점에 예상되는 단락 전류를 포함한 모든 과전류를 차단 및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차단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차단기는 뭐 일반적으로 뭐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도 가능하죠. 누전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 플러스 누전 기능입니다. 배선용 차단기 할 수 있는 기능 플러스 누전 차단기 기능. 누전 앞에서 했던 감전 보호용 그 기능을 누전 차단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과부하가 흘렸을 때도 일정 시간 뒤에 얘가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도 얘가 차단할 수 있는 것이 과부하 및 단락 전류 겸용 보호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도 차단하고 또 견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전류를 차단 및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전류는 과부하 전류, 단락 전류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느냐? 과부하 단락 전류 차단하는 기능이 내장된 회로 차단기, 뭐 이런 거, 배선용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 등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 퓨즈와 조합된 회로 차단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퓨즈와 조합됐으니까 단락 전류는 퓨즈가, 그 다음에 회로 차단기는 과부하 전류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퓨즈도, 우리가 퓨즈가 일반적으로 단락 전류만 담당한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단락 전류뿐만 아니고 퓨즈도 우리 필기 5과목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포장 퓨즈는 1.3배 견디고 2배 전류에 뭐 120분 안에 용단, 그런 거 들어보셨죠?
2배 전류의 120분 안에 용단, 1.3배는 견디고 비포장 표주는 2배 전류의 2분 안에 용단. 그래서 표주도 단락 전류를 많이 담당하지만 과부하 전류도 담당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과부하 전류 전용 보호장치입니다. 얘는 단락 전류는 못한다는 거죠. 과부하 전용 보호장치 일반적으로 반한시형 보호장치. 뭐요? 고장 전류가 크면은 동작 시간이 짧고 빨리 동작하고, 고장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이 천천히 동작하는 거. 반한시형 반한시형 계전기 필기 전력공학 시간에 공부하셨을 겁니다. 고장 전류에 대한 차단 용량, 설치적 고장 전류에 대한 차단 용량 요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요? 과부하 전류는 고장이 아니라고 했죠. 고장 전류라면은 지락이나 단락인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단락 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부하 전류는 고장 전류가 아니기 때문에 차단 능력을, 고장 전류에 대한 차단 용량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단 용량은 그 설치점에 예상되는 단락 전류값 미만으로 할 수가 있다. 단락 전류 값으로 하면 그 용량이 굉장히 커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전격전 20A인데 단락 전류는 400A 이렇게 돼버립니다. 단락 전류를 보호하려면 차단기가 400A에 맞춰서 선정해야 되는 건데, 단락 전류를 하지 않으니까 이 전류, 이 400A보다 적은 차단 용량을 가져도 된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과부하 기능을 가진 회로 차단기와 표주도 과부하 전용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전용 보호장치입니다. 단락 전류, 여기는 과부하는 아니다. 고장점의 추정 단락 전류 이상의 차단 능력이 있는, 고장점에 추정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단락 전류가 뭐 예를 들어서 230A다. 그럼 차단 용량은 시장 가서 230A 따로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 이상인 뭐 250A짜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정 단락 전류 이상의 차단 능력이 있는 전격 차단 전류를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위의 전격을 선정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단락 차단 기능을 가진 회로 차단기, ACB는 기중 차단기죠. 기중 차단기고, MC12와 M12를 조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MC12 하지만 좀 더 구분하면, 얘는 산업용으로 보통 씁니다. 산업용으로 쓰고, 얘는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MC12가 M12보다 좀 더 크고 용량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MC12가 M12보다 용량이 더 크고 전류가 더 크고 산업용이다. 산업용, 가정용, 이렇게요. 그 다음에 표주 중에서 AM 타입이 있는데, AM 타입은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은, 여기 M이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의 단락 보호 전용, 단락 전용 보호장치잖아요. 전동기의 단락 전류 전용 보호장치는, 얘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단락 전류 전용 보호장치, AM 타입 표주가 있고요. 그리고 과부하 보호장치 특성으로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배선용 차단기, 이런 거,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 차단기도 된다 그랬죠? 과부하 보호장치, 배선용 차단기 플러스 누전이기 때문에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 차단기의 표주의 동작 특성이 다음과 같다. 볼게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일단 먼저 배선 차단기입니다. 배선 차단기는 일단 주택용 배선 차단기와 산업용 배선 차단기가 있습니다. 주택용과 산업용인데, 주택용은 일반인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뭐 세대 내 분전반, 분전반, 이거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분전만 내 있는 일반적인 배선 차단기가 주택용이다.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다음 장소 주택,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거,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임, 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설치하고요. 산업용 배선 차단기는 산업용 일반인 접촉 우려가 없는 장소나 혹은 주택용 배선 차단기에서 정하는 장소 중 세대 내 이외 장소, 세대 내 이외 어떤데 계단 주차장 공용 설비 등에는 또 산업용 배선 차단기를 사용한다. 네. 그 다음에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를 한번 볼게요. 주택용 배선 차단기 용도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 B, C, D 세 가지가 있는데 산업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업용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택용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B, C, D 여보세요? 순시동작이라는 것은 뭐냐? 이 전류가 흘렀을 때 바로 차단하는 거. 일종의 단락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부하 전류는 한참 있다가 동작합니다. 한참 있다가. 근데 단락전류는 바로 차단하는 거죠. 순시동작이라는 것은 그 전류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타입은 전격 전류의 3에서 5배, 전격 차단기 전격 전류 IN이라고 했을 때 3배 IN에서 5배 IN 사이를 바로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B타입은. 그래서 이런 타입은 단락 전류가 3배에서 5배 정도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명설비, 전열기나 기동전류 레벨이 낮은 부하의 타입 B타입을 시성하고요. C타입은 5배에서 10배 범위에서 동작합니다. 전격 전류가 만약에 15A라면은 예를 들어 15A라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75A에서 150A 사이에 단락 전류가 흐르면 동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기동 전류가 있는 유도 전동기 부하에 보통 C타입을 사용하고요. D타입은 10배에서 20배 범위에서 동작합니다. 전격 전류는 10배에서 20배. 그래서 도립 전류가 매우 큰 부하. 부하 측에 변압기나 X선 발생장치, 기동전류가 큰 유도전동기 등이 접촉되는 경우에 D타입의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배선 차단기의 전류시간 동작 특성이 있는데 보세요.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과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부하? 그리고 앞에서 이것은 뭐다? 단락. 예. 그래서 주택용 볼게요. 주택용은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은 타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용 B, C, D 이렇게 있지만 산업용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배수가 주택용은 보세요. 63A 이하와 63A 초과로 나눠지는데 교재 뒤에 보시면 이런 배선 차단기 전격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우리가 6A부터 시작해요. 전격이요. 6A, 그 다음에 8A, 10A, 13A, 16A.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16A잖아요. 이 밑에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격에는 있지만 16A가 보통 사용되고, 그 다음에 20A, 25A, 32A. 그러니까 32A도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거 있죠. 분규해서 표 1에서 32A 이하 32A를 초과할 때 32A 이하 할 때는 0.8, 0.4, 0.2, 0.1초 안에 차단. 32A를 넘을 때는 TN 계통은 5초, TT 계통은 1초. 그거 할 때 32A입니다. 네. 그 다음에 32A 위에 40A가 있고요. 50A 있고 63A가 또 있습니다.
63A 지금 여기 나오는 기준을 이렇게 잡아줘. 63A 이하, 63A 초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80A, 100A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16A, 32A, 63A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근데 이 표는 뭐 이 수치는 잘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13A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로 또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63A 이하와 63A 초과로 나눠주고 보세요. 주택용이 63A 이하는 60분 안에 1.13배 전류는 60분 안에 차단되면 안 된다. 이 정도 13% 오버했죠. 한 배에서 13% 오버한 1.13배 전류는 60분 안에 용단되면 안 된다. 동작하면 안 된다. 그런데 1.45배 안에는 60분 안에 동작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아무리 과부하라고 하지만 호용이 용납이 된다고 하지만 1.45배의 전류가 60분 동안 흐르면 그것은 전선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1.45배 이 수치 종료합니다. 뭐 당연히 이 수치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만 1.45배는 조금 있다가 또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1.45배고 산업용은 1.05배는 120분이에요. 120분. 산업용 이렇게요. 60분 이하에서는 1.05배에 동작하지 않고 1.3배에 동작한다. 그럼 63A 초과하면은 120분이에요. 그 시간이 120분은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똑같다. 네, 이렇게 되고. 순시 트립이라고 하면은 단락이라고 그랬죠. 이 전류가 흐르자마자 바로 주택용의 경우는 이렇게 조금 전에 했습니다. 3배에서 5배, 5배, 10배, 10배에서 20배고요. 산업용은 10배입니다. 10배. 산업용은 10배, 순시트립 범위가 10배인데 여기 그림이 나오니까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배선 차단기 동작 특성 곡선인데 뭐 이런 어려운 그림을 그려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이거 그림을 보는 방법만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얘가 최소입니다. 최소. 네. 최소. 그래서 보세요. B타입의 최소가 3배였죠. 3배. C타입의 최소가 몇 배? 5배였습니다. 5배 이렇게. D타입의 최소는 몇 배? 10배였어요. 10배. 그러니까 최대는 뭐냐? 최대는 이건 최대예요. 최대. 최대인데 B타입의 최대는 5배죠. C타입의 최소와 똑같죠. 그 다음에 C타입의 최대는 10배였습니다. D타입의 최소와 같고 D타입의 최대는 20배예요. 2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만약에 전격 전류가 16A, 전격 전류가 16A입니다. 차단기 전격적으로 16A고 단락 전류가 320A예요. 네. 그러면 몇 배요? 20배죠. 20배. 20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배수예요. 배수면 20배를 찾으면 어디예요? 20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20배고 만약에 내가 20배니까 뭐 예를 들어서 C타입을 선정했다. 그럼 C타입의 최소와 최대가 있는데 단락전류, 차단기 단락전류를 고려할 때 최대를 선정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최대 있죠. C타입의 최대를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C타입 최대. 이 점이죠. 그러면 쭉 지나면은 보통 한 0.01과 0.00이니까 0.018초 안에 차단해야 된다. 만약에 정적 전류가 16A고요. 차단기 정적 전류 16A고 이 회로에 단락 전류가 320A 흐른다면은
20배를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차단기를 내가 B타입, C타입, D타입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도 선정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선정한 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C타입을 선정을 했어요. C타입의 최대값으로 선정했다면 뭐 최소값 선정할 때도 있고 최대값 선정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대값을 선정했다면 0.018초 안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220V고 TN 접지라면 최대 차단 시간 얼마? 몇 초 안에 차단해야 돼요? 220V면 0.4초 안에 차단해야 되죠. 그러면 220V TN 접지면 0.4초 안에 차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차단기를 쓰면은 0.018초를 0.018초 안에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단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용하기 가능하다, 허용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표를 이용하는 방법, 이 표를 보는 방법이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배열을 알면은 시간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시간을 앞에서 했던 그 표 1과 비교해서 차단기를 선정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산업용은 이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이렇게 있고 최대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몇 배요? 교재를 보시면 10배입니다. 1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얘가 배율이 커지면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배율이 커지면 지금 뭐 보시면 뭐 지금 B타입의 최소값 같은 경우는 3배부터 뭐 거의 한 4배 정도부터는 배율이 커지면 동작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0.0 몇 초 이렇게요. 근데 한 배, 뭐 예를 들어서 1.1배고요. 1.25배다. 이거 1.5배다. 1.5배를 선정을 했다고 하면은 B타입의 최소값은 40초. 예. B타입의 그다음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뭐 이렇게 뭐 40분, 60분. 이만큼 오랜 기간이 걸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배율이 크면은 고장 전류 배율이 크면은 빨리 동작해야 되고 고장 배율이 적으면은 천천히 동작하는 배선 차단기 동작 특성 곡선입니다. 예.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볼 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배선 차단기가 있다. 과전류를 차단하는 배선 차단기 있고 그 다음에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 차단기 중에서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얘는 대부분 누전 차단기 가정에서 설치된 건 누전 차단기 과전류 보호장치 가졌죠.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 차단기 과전류 동작 특성은 배선 차단기 앞에서 한 이것과 똑같다. 예, 똑같고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의 종류로는 첫 번째 문자는 차단 영역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자가 소문자로 된 것이 있는데 G는 일반적인 전 부분, 그래서 전범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G는 전범위고요. A는 일부를 얘기해요. 일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사용 범주인데 여기에서 G는 또 뭐다? 제너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래서 GG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단 용량이 전 범위인 표죠. 차단 용량이 전체 범위입니다. 과전류도 되고 과부하 전류도 되고 단락 전류도 되고. M은 뭘까요? M은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단 용량이 전 범위인 표주가 됩니다. 여기 M도 뭐예요? 전동기죠. 근데 N은 뭐냐면 N은 앞에서 일부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단락 전류 전용할 때 AM 타입 퓨즈 있었죠. 단락 전류 전용할 때 AM 타입이 뭐냐? 얘는 전동기 회로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차단 용량이 일부인 퓨즈. 그러니까 얘는
단락 보호용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보호만 가능한 퓨즈였고, 나머지는 차단 용량이 전범위, 차단 용량이 전범위, 차단 용량이 전범위, 차단 용량이 전범위예요. 과부하도 되고 단락도 되고. D는 뭐다? 한시형입니다. D는 한시형이고 N은 순시형 퓨즈. D는 뭐 동작 고장 전류 후고 나서 한참 뒤에 동작, 얘는 즉시 동작, 이런 의미입니다. 퓨즈의 종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GG와 GM이에요. 뭐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단용의 전범위인 퓨즈고요. GM은 전동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단용의 전범위인 퓨즈인데, 전동기의 기동 전류가 크고 그 전동기 보호용으로 이런 사용하는 퓨즈가 됩니다. AM은 타단 용량, 단락 보호 전용이니까 요 AM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는 김에 GD하고 GN도 외우기 어렵진 않죠. 예, 혹시나 3개 배웠는데 얘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GD와 GN도 함께 타단용의 전범위인 한시, 순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퓨즈 하니까 퓨즈 용단 특성인데, GG와 GM이 일반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GG와 GM 똑같고 거의 같고, AM 특별하죠. AM 다르고, 그 다음에 GD와 그 다음에 GN이 좀 다릅니다.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인데 표를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불용단 전류가 있고 용단 전류가 있는데, 얘들은 뭐라고 했냐면 과부하도 가능합니다. 과부하도 가능하고 단락도 가능한데, 불용단이라는 것은 끊어지면 안 되는 전류가 되고요, 용단 전류는 끊어져야 될 전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전류가 보통 한 차단기가, 지금 퓨즈를 하고 있지만 가정에 있는 차단기가 16A부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16A 미만은 좀 버려두고요, 16A부터 좀 했었죠. 16A가 있고, 그 다음에 63A, 16A, 20A, 25A, 32A, 40, 50, 63A 되고요. 그 다음에 63A에서 16의 10배니까 160A. 63에서 160. 160에서 400초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16에서 63, 63에서 160, 160에서 400, 400초가. 시간이 60, 6, 22, 6, 3, 18, 6, 4, 24. 예. 60에서 6, 22, 6, 3, 18, 6, 4, 24 이렇게. 이게 배수로 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고요. 불용단 전류는 공통적으로 모두 1.25배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 60분이든 120분이든 180분이든 240분은 1.25배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용단 전류는 이렇게 1.6배에서 끊어져야 한다. 끊어져야 한다. 근데 적용은 뭐다? 여기 모두 GG와 GM 모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들은 실제 사용이 많이 잘 안 되는 것인데, 시간은 얘하고 똑같죠. 60분입니다. 시간 60분. 4이하 4에서 16까지 해서 60분, 60분, 60분이고, 얘들은 1.5배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1.5배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용단 전류는 1.9와 2.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GG만 해당되는 거야. 전동이 아니고 GG만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AM 타입 퓨즈 용단 및 동작 특성인데, AM은 뭐라고 했다? 단락 전류라고 했죠. 단락 보호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1.5배, 2.1배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최소 4배부터 시작합니다. 4배. 4A 있죠. 4배. 완전 다른 거죠. 얘는 4A고 얘는 전격 전류의 4배라는 겁니다. 20A면 80A. 그리고 4배고요. 63A 있는데 6.3배입니다.
뭐 이렇게 어거지로 다른 거지만 어거지로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80, 12.5, 19배 했어요. 얘는 분이고요. 얘는 초입니다. 왜? 단락이기 때문에. 4배에 60초 이내 끊어지면 안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6.3배에 60초 이내 끊어져야 한다. 끊어져야 한다. 8배에서 0.5초 이내 끊어지면 안 되고, 10배에서 0.2초 이내 끊어지면 안 되고, 12.5배에서 0.5초 이내 끊어지고, 19배에서 0.1초 이내 끊어져야 한다. 이렇게 AM 퓨즈의 용단 동작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와 GN입니다. GD와 GN은 용량이 좀 크죠. 60, 600, 6000입니다. GD와 GN 60분, 120분, 240분이요. 그래서 1.1배 끊어지면 안 되고 1.35배에 끊어지고요. 60분, 120분 얘들은. 그리고 1.5배에 끊어져야 합니다. 600A 초과는 240분 안에 1.5배 전류에 240분 안에 끊어져야 한다. 그래서 퓨즈의 용단 특성인데, 여기 이거 두 개는 꼭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입니다. 뭐냐?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차단기를 선정합니다.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뭐 퓨즈, 그런 차단기의 전격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차단기에 연결되는, 부하까지 연결되는 전선의 단면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인데, 볼게요. 일단 도체와 과부하 보호 사이의 협조. 회로 과부하 전류가 흘러 도체 절연 및 피복의 온도 상승이나 열적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과부하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차단기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 차단기 전격 전류 IN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도체 있죠. 전선입니다. 도체의 허용 전류 IZ라고 합니다. 도체 허용 전류는 얼마짜리를 선정하느냐? 그래야 이 회로가 과부하에 대한 보호가 된다는 건데, 얘하고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하고 도체 허용 전류가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격 전류를 16A라고 할게요. 16A짜리 전격 전류 선정했다. 그럼 IZ를 1번, 2번, 3번으로 한번 나눠서 할게요. 만약 첫 번째 전격 전류 16A인데 얘를 IZ를 도체 허용 전류를 10A 선정했다. 그러면 얘는 16A에서 차단하는데 얘가 10A까지밖에 허용 전류가 안 되면 뭐요? 차단 못하죠. 10A만 허용이 되는데 너무 적어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얘 허용 전류 100A로 선정해봐요. 그러면 얘는 16A에서 차단하는데 100A까지 허용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전선이 허용 전류가 크다는 것은 도체 굵기가 굵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16A에서 차단해버리는데 100A까지 흘려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3번은 20A 정도 선정하면은 어떻게? 차단기는 16A가 전격이어서 16A에서 차단하는데 20A까지 흘려줄 수 있으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이 정도로 선정을 해서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도체 전선과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에 협조를 한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요, 회로에 과부하 전류가 흘러서 도체 절연 및 피복의 온도 상승이나 열적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과부하 보호장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IN이 있습니다. IN.
차단기의 전격 전류, 그리고 IZ는 도체의 허용 전류,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그림이죠.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암기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보면 위쪽 부분이 뭐냐면 배선입니다. 도체. 위쪽 부분이 도체의 값. 아래쪽 부분이 뭐다? 보호장치. 배선 차단기, 누전 차단기, 즉 차단기와 관련된 값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차단기 이렇게 있습니다. 도체가 있고 부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구하는 것이 IN을 구합니다. 그리고 도체 허용 전류 IZ를 구하는데,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IN보다 IZ가 더 큽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 보세요. 지금 부하가 1kW에 100V라고 합니다. 역류를 무시하고요. 그럼 여기에 흘러줘야 될 전류가 10A입니다. 맞죠? 10A예요. 그러면 10A라면 이 전류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 뭐냐? IB가 되는 거야. IB. 설계 전류. 이것이 10A가 됩니다. 10A. 설계 전류가 10A예요. 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류. 이 전류를 바탕으로 그 상위에 IN을 구하는 거죠. 설계 전류, 이것보다 부하에 흘러야 될 전류보다 더 큰 IN. 그러면 전격 값에서 IN은 얼마? 10A 위에 있는 값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6, 8, 10에 13, 16 있으니까 13A를 선정해요. IN은 13A. 그러면 여기에서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설정 값이 13A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체 허용 전류는 그 13A보다 더 크죠. 그러면 13A보다 크니까 도체 허용 전류는 제가 임의로 선정할게요. 임의로 20A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IZ 20A 이렇게 선정했어. 그럼 얘들은 뭐냐? 통상적인 동작 전류 I2가 뭐냐면, I2는 IN이 113A인데 I2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앞에서 했지만 13A는 차단기 전격입니다. 13A는 전류는 전격이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내내 흘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되면은 여기 전선에 무리가 가는 거죠. 과부하 전류가 그냥 짧은 시간 1분, 2분은 괜찮지만 앞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동작표 있죠. 이런 식으로 했던 그 표 있죠.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이렇게 몇 배 전류가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동작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도체 허용 전류의 1.45배 보다 적은 값. 그러니까 도체 허용 전류보다는 크고, 도체 허용 전류의 1.45배, 만약 20A에서 20A의 1.45배는 얼마요? 얘가 29A죠. 29A. 그러면 통상적인 동작 전류 I2는 얼마? 20A에서 29A 사이의 값으로, 예를 들어 한 25A 정도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I2의 동작 전류는. 그래서 이 표를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차단기가 혼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체 허용 전류와 함께 협조를 해서 선정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볼게요. 지금 모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분회로의 설계 전류가 IB라 그러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류입니다.
분기회로에서 부하의 효율, 역률, 부하율이 고려된 최대 부하 전류고, 고조파까지 있다면 고조파에 의한 선전류 증가분이 고려되고, 간선이라면 추가로 수용률, 부하 불평형률, 여유 등이 고려돼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P는 V야예요. 얘가 만약에 유효 전력이라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다 뺀다면 설계 전류는 V분의 P죠. 여기에서 여기 P는 연결된 모든 전력이 되고, V분의 모든 시그마 P 연결된 모든 전력이 되고, 여기에 간선에서 수용률이 주어지면은 고려해 주시면 되고, 없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없으면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고조파가 있다면 고조파에 대한 부분, 불평형이 있다면 불평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상이라면 당연히 P는 루트 3 VI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 전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호장치 전격 전류 IN 뭐다? 차단기의 전격 전류입니다. 가정에 설치된 차단기 16A 그 전류를 I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류 대기 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규정된 온도 상승 한도 초과하지 않는 한도 이내에서 연속해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값. 온도 상승 한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값. 이것이 전격 전류입니다. 16A. 그 다음에 케이블의 허용 전류예요. 도체가 정상 상태에서 온도가 지정된 수치 초과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도체 연속적으로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케이블의 허용 전류라고 합니다. 고장 나지 않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호장치의 규약 동작 전류. 실제 차단기가 떨어지는 전류를 얘기합니다. 보호장치가 규약 시간 이내에 유효한 동작 보장하는 전류. 차단기가 실제 동작하듯 떨어지는 전류. 제조사가 기술사양서에 공시해서 제공하거나 제품 표준에 제시되어야 하니까 이런 값들은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블의 과부하 보호점이라고 있습니다. 과부하 보호점. 케이블이 허용 전류의 1.45배가 과부하 보호점이라는데, 케이블 허용 전류 1.4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은 케이블에 이런 과부하 전류가 흘러대는데 60분 기준이에요. 60분 기준으로 허용 전류 1.45배가 흐르면, 허용 전류 1.45배가 60분 동안 흐르면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이 보호장치가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런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회로의 설계 전류보다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 IB고요. IN입니다. IZ고 보호장치 규약 동작 전류가 I2입니다. I2. 이가 과부하 보호점이 1.45배의 IZ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IN은 IB의 이상이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과절 차단 전격 전류 또는 설정 값은 회로의 설계 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IN은 IZ입니다. 당연하죠.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설정값 IN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케이블의 허용 전류 단면적은 비례하기 때문에 허용 전류 단면적 전선 굵으면 허용 전류 커집니다. 케이블의 단면적 선정 다음 사항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이게 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있으면 이 허용 전류 값을 표에서 찾아서 보통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선정할 때는 온도예요. 첫 번째 도체 연속 사용 온도 및 단시간 허용 온도. 그 다음에 전압 강화, 허용 전압 강화. 허용 전압 강화. 그리고 기계적 강도, 응력과 임피던스, 설치 방법 등인데, 이것들은 한번 이론적으로나마 한번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면적을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I2는 1.45의 IZ 이하여야 한다. 과전류 보호장치 규약 동작 전류 I2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 IZ 1.45의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다. 그래서 1.45 IZ는 뭐냐? 케이블 허용 전류 1.45 전류가 60분간 지속될 때, 1시간이죠. 60분 지속될 때 연속 사용 온도에 도달하는 지점으로 이것을 케이블의 과부하 보호점이라고 합니다. 1.45 IZ를 1.45 IZ를 케이블의 과부하 보호점이라고 하고, 과부하 보호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케이블의 과부하 보호점이 뭐냐 이거죠. 지금 IZ 뭐요? 지금 20년 뭐 돼 있죠. 지금 IZ를 사용하면 20년 동안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뭐 이러고 있죠. 100배, 10배라면 10배 IZ라면 5초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1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과전류가 1시간 동안 흘렸을 때, 1시간 흘렸을 때 1.45 IZ에서 동작해야 되는 거예요. 차단기가 동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5 IZ 이하가 차단기보다 차단기가 보장해야 되는 동작점이죠. 그래서 요거 1.45 IZ가 과부하 보호점이다. 네. 그러면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격전류,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격전류 선정 순서인데요.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차단기에 전격전류,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전류 IN을 선정하는 것. IN 선정하는 것. 그 다음에 케이블의 단면적 있죠.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통해서 단면적 A, 케이블의 단면적을 선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먼저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전류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보세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첫 번째, 설계전류 이상이 되는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전류를 선정한다. 이게 뭐예요? IB, IN. 이거죠, 이거. 설계전류 이상이 되는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격 전류를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IN은 이걸 IB를 기준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2가 1.45 IZ를 고려해서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 전류를 선정한다. 이거죠. 보세요. I2가 1.45 IZ입니다. IZ고요. I2가 아니고 여기 I2가 1.4 IZ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에서 IN이 IZ 이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은 여기에서 IZ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IZ를 통해서 IN을 또 선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에 의해서 IZ를 선정하면 IZ를 통해서 IN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값을 갖고 또 IN을 선정을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동기에 기동 전류를 고려한 과부하 보호장치 전격적 전류의 선정인데, 이것은 전동기에서 기동할 때 전전압 기동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정격 상태보다 전전압 기동 시 기동 전류가 몇 배 튄다, 이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전동기 부하에서는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고려해서 IN을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 부하에서는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수치가 주어질 것이고, 기동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기동 배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IN을 구해서, 결론은 뭐냐? 1번의 IN, 2번의 IN, 3번의 IN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정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고요.
주어진 값으로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전동기란 언급이 없으면 1번, 2번만으로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1.iz나 i2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1번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냥 이 값 가지고 이 값 가지고 만약에 설계 전류가 없이 얘만 주어진다면 도체 허용 전류만 주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현장에서 구한다고 하면은 모두 고려를 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시험에서 나온다면 구할 수 있는 것들만 값들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이용해서 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전격 전류 선정이 있고 도체 단면적 선정도 있겠죠. 그 두 개가 협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체 단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한번 할게요. S. 그러면은 S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설계 전류를 고려한 공식 단면적의 선정인데 설계 전류 IB를 가지고 이게 표가 있습니다. 표가. 설계 전류 얼마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 다르겠죠. 재료가 어떤 재료냐, 재질이 어떤 재료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표가. 그래서 표가 주어지면 그걸 통해서 공식 단면적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과전류 보호장치 전격 전류를 고려한 단면적 선정도 그렇고 이것도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표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경우는 그 재료에 따라 전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하 운전 시 전압 강화율을 고려하거나 전동기 기동 시 전압 강화율을 고려했다고 했을 때 전압 강화율을 고려하면은 이거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전체 단면적 S는 1200분의 30, 3, 4, 4선식이 35.6 LR 이런 거 있죠. 이거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 전압 강화율이 주어지면 전압 강화를 구할 수가 있고요. 전압 강화가 주어지면 길이와 전류를 통해서 전선의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허용 전압 강화율을 고려한 단면적. 그 다음에 전동기 부하에서 기동 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 상승인데 보세요. S가 우리가 그 보호도체 단면적, 접지도체 단면적 구할 때 S는 K분의 I 루트 T 이걸 통해서 보호도체나 접지도체의 단면적을 구했죠. 그럼 여기에서 전동기 기동 전류에 의한 도체의 온도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값에서 전동기의 병렬 회로수가 주어지면 병렬 회로수 나눕니다. 나눈만큼 전선의 단면적이 더 줄어들겠죠. 병렬 회로수가 많아지면 전선 단면적이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가 뭐냐? 지금 기동 전류입니다. 기동 전류. 그럼 전동기에 기동 배율이 있죠. 그 기동 배율에 따라서 단면적이 커져야 됩니다. 기동 배율이 1배하고 기동 배율이 10배면은 전선의 단면적도 그만큼 10배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의 기동 전류에 의한 도체의 단면적이 있고 T는 뭐요? 그냥 뭐 차단기의 그 차단 시간이고 맞죠? 여기서는 그 기동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 그래서 기동 시간이 됩니다. 전전압 기동에 의해서 그 기동 전류가 흐르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설계 요율까지. 그래서 전동기 기동 전류에 의한 도체 온도 상승을 고려한 단면적에서는 기본 이 공식 있죠. 여기에서 K분의 루트 TIM K분의 IM 곱하기 루트 T에서 만약에 병렬에서 주어지거나 그 다음에 기동 배율이 주어지거나 설계 여유가 주어지면 그 값들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단면적을 선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회로에서 발생한 단락 고장 전류에 의한 도체 온도 상승을 고려한 단면적. 이거죠. 좀 했죠? 이때는 전류가 단락 전류입니다. 단락 사고 고장에 의한 온도 상승이니까 고요. K는 뭐 단면 재질에 따른 종류고요. 전선의 종류고 여기서 T에는 단락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입니다. 그리고 알파는 또 요유율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선도체의 단면적을 결정하는데 만약 표가 주어지고 하면 그냥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전동기다. 그러면 전동기 기동전류에 의해서 기동 배율이나 시간이나 혹은 설계 여유다. 그런 것들 주어지면은 이 공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특성상 모든 걸 다 적용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모두 구해서 그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하기는 좀 시험 특성상 어려운 게 있겠죠. 모두 구하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할 수 있는 조건들만 주어지고 그것들만 고려해서 계산하고 그 계산하고 이 단면적도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큰 값으로 선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부하 보장체 설치 위치 볼게요. 설치 위치는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분기회로 과부하 보호장치를 분기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보시면 P2에 P2. P2가 뭐냐? 분기회로죠. 간선이고 분기선입니다. 분기회로에 과부하 보호장치 P2를 원래는 분기점에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하 보호장치는 전로주의 도체와 허용 전류값이 줄어드는 분기점에 설치하는데 허용 전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16스퀘어를 16제곱미터를 쓰다가 여기는 10제곱미터를 쓴다. 그러면 이런 분기되는 점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허용 전류가 줄어드는 원인은 당연히 제일 큰 것이 단면적이죠. 단면적이 제일 크고 도체 종류 뭐 구리선, 알루미늄선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절연체의 종류, 절연이 비닐이냐 그 합성 수지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설치 방법, 주위의 온도, 복수회로 여러 가지가 쓴 복수회로 등에 따라서 그거 달라지고 다음과 같은 경우 분기점 5에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해야 된다. 분기점 바로 S2의 단면적 또는 허용 전류가 S1의 단면적 또는 허용 전류가 작을 때 이거보다 작으면 바로 분기점에 붙여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3m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분기점 5와 여기 P2 분기 과전류 차단기 사이에 부하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5와 P2 사이에 분괴로 및 콘센트 설치가 없을 것,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하면은 3m 이내, 그러니까 분기점 바로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3m 이내 설치하기 위해서 도중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요, 최소화되도록 시설하면은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간선 보호용 차단기고 얘는 분기회로 보호용 차단기입니다. 분기회로 보호도체 S2가 전원축 보호장치 P1에 의해서 단락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에 단락사가 발생했을 때 P1이 얘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3m 이내 설치를 하게 되는데 보호해주면은 달라지죠. 보호해주면은 3m가 아니고 거리 제한 없이 설치하는 조건 볼게요. 3m가 아니고 거리 제한 없는 요 부분인데
IT 조건에 IT 계통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분기점 O와 P2 사이에 다른 분계로 및 콘센트 설치가 없을 것. 앞에서 똑같죠. 3m 이내일 때와 똑같죠. 그거 플러스 전원축 보호장 P1에 의해서 S2가 단락 보호가 되면 얘 단락을 얘가 보호해주고 얘가 단락사가 발생했다 얘가 차단해주면은 거리 제한 없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생략 설치 가능한 것. 생략 설치 가능한 것은 거리 제한 없이 설치하면서 여기 생략 설치 가능한 것은 전원축 과부하 버튼 P1이 분괴로에서 발생하는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부하를 보호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과부하를 얘가 보호해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아예 생략 가능할 수 있다. 왜? 얘가 보호해 주니까 이거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부분에 단락 보호만 해주면 거리 제한 없이 설치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얘가 이 부분에 과부하까지 보호해 준다면은 지금 이거 자체를 아예 생략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과부하 보호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단락에 대한 보호나 혹은 지금 안전에 대한 보호들 중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과전압에 대한 보호나 열적 영향에 대한 보호 등 공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생소해서 좀 부담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도 이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접한 지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 보고 한 번 보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보시면 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란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